여러분, 저 오늘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저 사실 열심히 안 삽니다. 아침에 눈 떠서 오늘 뭐 해야 하지 생각하다가 그냥 누워 있다가 배고프면 일어납니다. 계획표 같은 거 만들어 본 적 있는데요. 만드는데 2시간 걸리고 실행은 당일 오전에 포기했습니다. 계획표 만든 날이 가장 뿌듯하고 그 다음 날부터 하루하루 죄책감만 쌓이는 거 저만 그렇습니까? 근데 이상한 거 있어요. 저 지금 그럭저럭 잘 살고 있거든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가끔 웃고 가끔 울고 아는 사람 만나면 반갑고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고 뭔가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냐? 그건 아닌데요. 그렇다고 불행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삽니다. 대충? 그런데 세상이 자꾸 그럽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왜요? 오늘 저는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대충 살아야 하는지, 아니, 더 정확하게는 왜 우리가 지금껏 대충 살면 안 된다는 말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어왔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인생에서 실제로 무슨 짓을 했는지. 자, 시작합니다. 열심히 살라는 말 처음 들은 게 언제였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랬어요. 열심히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집에 오면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나중에 편하게 산다고. 텔레비전 틀면 위인전 광고가 나왔습니다. 에디슨은 하루에 4시간만 잤다고. 링컨은 통나무 집에서 독학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 눈 뜨는 순간부터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란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 말을 한 어른들이 열심히 살았냐고요? 우리 아버지 세대를 보십시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휴일도 없이 일하고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평생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행복했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잠깐 멈칫하십니다. 그냥 살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행복은 어디 갔냐고요.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잘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방법이고 잘 사는 것은 결과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반드시 잘 되는 게 아닌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는 걸까요? 죄책감 때문입니다. 열심히 안 하면 죄책감이 옵니다. 일요일 오후에 소파에 누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도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그럽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해야 하는데, 이렇게 시간 낭비해도 되나? 그 죄책감은 어디서 왔습니까? 누가 심어준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감정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쉬는 것은 나쁜 것, 노는 것은 나중에 후회하는 것, 지금 편한 것은 나중에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 감정이 몸에 새겨진 겁니다. 조건 반사처럼요. 쉬면 죄책감, 놀면 불안감, 아무것도 안 하면 공포감. 이게 정상입니까? 자, 여기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충 사는 것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대충 산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방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씻지도 않고 라면만 먹는 사람?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때우는 사람? 그건 대충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무너진 사람이에요. 제가 말하는 대충 산다는 것은 다릅니다. 해야 할 건 하되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것만 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밤새 안 세운다는 겁니다. 80점짜리를 100점으로 만들려고 나머지 인생을 갈아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사실 대충 사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열심히 사는 게 더 쉬워요. 열심히 하면 일단 죄책감이 없으니까. 충분히 했다고 느끼면서 잘 수 있으니까. 그러나 대충 하면 언제나 불안이 따라옵니다. 이래도 되나? 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충분한 건가? 그 불안을 견디면서 그냥 두는 것. 그것이 진짜 대충 삶의 기술입니다. 기술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파레토 법칙 아십니까? 20%의 노력으로 80%의 결과를 낸다는 법칙이에요. 경제학자 파레토가 발견했는데 이탈리아 땅의 80%를 20%의 사람이 소유한다는 데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기업 매출의 80%는 상위 20% 고객에게서 나옵니다. 옷장 안에 있는 옷 중에 실제로 입는 것은 20%입니다. 나머지 80%는 사실 없어도 됩니다. 회사에서 실제로 성과를 내는 업무는 전체 업무의 20%이고 나머지 80%는 사실 바쁜 척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80%의 노력 중에 상당 부분은 실제 결과에 별로 기여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100%를 해야 한다고 믿는 걸까요? 왜냐하면 100% 안 하면 게으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노력의 양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되는 문화. 빨리 퇴근하면 불성실해 보이는 문화. 쉬고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문화. 이 문화가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분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50대 초반의 남성분이에요. 직장 다니는 내내 야근을 밥 먹듯 했습니다. 주말에도 나갔습니다. 성과도 좋았어요. 상도 받고 승진도 빨리 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인정했어요. 저 사람 진짜 열심히 산다고. 그분이 50대던 해에 처음으로 병원을 갔습니다. 몸이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검사 결과를 들었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지금 당장 일주일이지 않으면 5년 안에 큰일 납니다. 그분이 그 말을 듣고 처음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건가? 일이 좋았냐고 물으면 그건 아니었대요. 그냥 해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만두면 뒤처진다고 생각했대요. 열심히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 생각이 너무 강해서 자기 몸이 보내는 신호를 20년 동안 무시했던 거예요. 몸은 계속 신호를 보냈겠죠. 피곤하다. 쉬어라. 좀 천천히 해라. 그 신호를 열심히 사는 것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이 순간 몸 어딘가에서 신호가 오고 있는데 무시하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대충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대충 산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쓰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굉장히 쉽게 들리죠? 근데 실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거든요. 공부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자기계발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재테크도 중요하고, 취미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다 잘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그 중에 자야 하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면 실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못하면 자책합니다. 운동 못했다. 책 못 읽었다. 전화 못했다. 약속 못 지켰다. 못했다. 하루가 못했다는 목록으로 끝납니다. 이게 열심히 사는 것의 실제 모습입니다. 반면에 대충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할 것 한두 가지 정했습니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안 해도 됩니다. 끝입니다. 못했다는 목록이 없습니다. 다 했다는 느낌으로 하루가 끝납니다. 어떤 하루가 더 좋은 하루입니까?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은 사람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죠. 돈 많은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이요? 건강하면 좋죠. 근데 건강해도 불행한 사람 있어요. 심리학 연구에서 가장 일관되게 나오는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율성이에요. 내가 이걸 선택했다는 느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느낌. 그게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 사람한테 열심히 사는 것은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강박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그 열심히가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외부에서 요구받은 것을 억지로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충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대충 산다는 것은 사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만 한다는 뜻이거든요. 원하지 않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자율성이고 그게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제 실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대충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비교입니다. 옆집 누가 뭘 했다더라. 친구 누가 어떻게 됐다더라. SNS 보면 다들 잘 살고, 다들 잘 먹고, 다들 어딘가를 여행 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어집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SNS는 편집본입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이에요. 아무도 자기가 침대에서 2시간째 멍 때리고 있는 사진을 올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오늘 아무것도 안 했다고 게시물을 올리지 않아요. 다들 좋은 것만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편집본과 내 실제 삶을 비교합니다. 이게 얼마나 불공정한 비교입니까? 영화 예고편 보고 내 일상이 왜 저렇지 않냐고 자책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고편은 영화에서 제일 좋은 장면만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걸 보고
내 인생이 왜 예고편 같지 않냐고 슬퍼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비교를 안 하면 됩니다. 말은 쉽죠. 근데 진짜로 비교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교 대상을 과거의 나로 바꾸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작년의 나와 비교하세요.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게 있으면 그게 성장입니다. 남보다 못해도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힘들었으면 그게 발전이에요. 이 기준으로 살면 훨씬 살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가 왜 문제냐고요? 완벽주의는 좋은 것 아니냐고요? 완벽주의는 시작을 못하게 만듭니다. 완벽하게 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끝나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는 끝나지 않아요. 완벽한 준비 상태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언제나 준비 중입니다. 언젠가 시작할 것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할 겁니다. 그 조건이 평생 안 맞아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책 쓰겠다고 10년째 준비 중인 분, 언젠가 사업하겠다고 20년째 구상 중인 분, 언젠가 여행 가겠다고 30년째 버킷리스트에 올려만 둔 분,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언젠가가 되어야 합니다. 대충 살면 일단 시작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60점짜리로 시작해서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100점을 만들려고 시작을 못하는 것보다 60점짜리를 일단 내놓고 70점으로 고치고 80점으로 발전시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세상에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어요. 아이폰 1도 지금 기준으로는 형편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렸으면 아이폰은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일단 내놓고 반응 보고 개선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완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대충 시작하는 것이 완벽하게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세 번째는 남의 시선입니다. 이게 제일 강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남의 시선에 많이 신경 씁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면서 행동을 조절하는 게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해지면 내 삶이 아니라 남이 보고 싶어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 남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남이 봤을 때 열심히 살아 보이는 것을 합니다. 쉬고 싶어도 남들이 다 일하는데 나만 쉬면 이상해 보일까봐 쉬지 못합니다. 이건 내 인생을 남한테 임대해 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데 다른 사람이 새를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집세 내면서 내 집 한쪽 방에서 눈치 보며 사는 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할 것이 얼마나 됩니까?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안 봐도 할 것만 남기십시오. 그게 진짜 내 삶입니다. 자, 이쯤에서 반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냐고요. 그냥 편하게만 살면 된다는 거냐고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 쓰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에 그 에너지를 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다 쓰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남의 시선 신경 쓰는데 에너지 쓰고, 완벽하게 하려고 준비하는데 에너지 쓰고, 남과 비교하는데 에너지 쓰면 진짜 중요한 것을 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대충 살라는 말은 진짜 아닌 것들에 대충하고 진짜인 것들에 제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진짜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족이 진짜라면 가족한테 시간을 쓰십시오. 건강이 진짜라면 거기에 에너지를 쓰십시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나머지는 대충 하면 됩니다. 집 청소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장을 완벽하게 빨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임에 매번 완벽하게 준비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가 아닌 것에 쓰는 에너지를 아껴서 진짜인 것에 쓰는 것. 그것이 대충 사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냐고. 저는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임종을 앞둔 노인들을 연구한 것들이 있는데요.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더 열심히 살 걸, 이 말이 아닙니다. 남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 걸,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말 걸,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걸, 친구들과 더 많이 연락할 걸, 그냥 더 많이 행복할 걸. 열심히 못해서 후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 시간을 못 써서 후회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사느라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이야기 하나 할게요. 바나나 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열대 지방 식물인데요. 이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엄청나게 빠르게 자랍니다. 한 달에 몇십 센티씩 올라와요. 그런데 열매를 맺고 나면 그 줄기는 죽습니다. 다음 줄기가 올라와서 또 자라고 또 열매 맺고 또 죽습니다. 겉에서 보면 같은 나무 같은데 사실 계속 새로운 줄기가 나와서 자라는 겁니다. 사람도 비슷합니다. 젊을 때 엄청난 에너지로 달립니다. 그 에너지가 결실을 맺으면 그 시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로 새로운 시기가 시작됩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가 다 다른 나무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자라고 다른 방식으로 꽃 피웁니다. 20대처럼 30대를 살 수 없습니다. 30대처럼 50대를 살 수 없습니다. 각각의 나이에 맞는 속도가 있고 그 속도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억지로 20대의 속도를 60대에 유지하려 하면 몸이 먼저 항의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대충 살아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나이 들매 지혜입니다. 이제 실용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대충 살기 위해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첫 번째, 하루에 3가지만 정하십시오. 오늘 반드시 해야 하는 것 3가지만 정하세요. 딱 3개입니다. 그 3개를 하면 오늘 성공한 겁니다. 나머지는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해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할 일 목록을 20개, 30개씩 적습니다. 그리고 반 이상 못하고 하루가 끝납니다. 못했다는 느낌으로 잠을 잡니다. 3개만 적으십시오. 3개 다 했으면 오늘 완벽한 하루입니다. 두 번째, 80점에서 멈추는 연습을 하십시오. 뭔가를 할 때 80점까지만 하십시오. 80점에서 100점으로 올리려면 처음 80점 만드는 것과 같은
같은 에너지가 또 들어갑니다. 그 에너지로 다른 것을 80점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완벽한 한 가지보다 괜찮은 여러 가지가 삶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세 번째,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일정에 넣으십시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쉬는 시간을 일정에 넣지 않으면 일정이 꽉 찬 상태에서 쉬게 됩니다. 그러면 죄책감이 옵니다. 일정에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미리 넣어 두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해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예정된 일을 한 겁니다. 쉬는 것도 계획의 일부로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 거절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대충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술이 거절입니다. 하기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하는 것, 못하는 것을 못한다고 말하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거절하면 미움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내가 싫은 것에 에너지를 쓰면 내가 원하는 것에 쓸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내 에너지를 남한테 무단으로 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못한다고 말하십시오. 싫다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내 에너지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말은 맞는데 현실이 그게 되냐고. 맞습니다.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일이 있고 가족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대충 살고 싶어도 대충 못 살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 중에 1도 대충 못 살고 있다면 일을 대충 살아보십시오. 하루 30분이라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시간. 책이면 책, 산책이면 산책, 낮잠이면 낮잠, 멍 때리기면 멍 때리기. 그 30분이 하루의 나머지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전부를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아주 조금 내 편이 되어주는 시간을 내 인생에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40대 분들, 50대 분들, 60대, 70대 분들. 여러분 다들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거 압니다. 그 세월 동안 대충 사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다들 치열하게 버티면서 때로는 이를 악물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열심이 있었기에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증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증명 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삶을 사셔도 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냐를 계산하지 마시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내 것으로 채울까를 생각하십시오. 대충 사는 것, 이제 배우셔도 됩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 나이에 배우는 대충 삶의 기술이 가장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열심히 살아봤으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아십니다.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충 살기로 결심하면 진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헛심을 쓰지 않습니다. 40년, 50년 살아오면서 쌓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로 대충 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세련된 인생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어촌 마을에 어부가 있었습니다. 이 어부는 매일 오전에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고 오후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술 한잔 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사업가가 왔습니다. 그 어부가 고기를 잡는 것을 보고 사업가가 말했습니다. 왜 오전에만 잡습니까? 하루 종일 잡으면 더 많이 잡을 텐데요. 어부가 물었습니다. 더 많이 잡으면 뭐가 좋습니까? 사업가가 답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죠. 그 돈으로 배를 더 사고 어부를 더 고용하고 수산업체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좋습니까? 크게 성공하면 은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전에 낚시하고 오후에 가족이랑 시간 보내고 저녁에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할 수 있죠. 어부가 말했습니다. 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끝에 도달하려 했던 곳이 어딥니까? 행복한 곳이죠. 편안한 곳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곳이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달리느라 이미 거기 있을 수 있는 지금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입니다. 나중을 위해 지금을 갈아 넣는 것이 삶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을 조금 더 대충 사십시오. 그게 더 잘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살라고 말해준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충 살아도 된다고 말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충 사셔도 됩니다.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제 좀 내려놓으십시오. 감사합니다.